남편이 집에 있었지만 그날 나를 구한 건 낯선 남자의 손끝이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내 인생이 다시 켜졌습니다. 지금부터 당신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 황혼의 로맨스를 들려드릴게요. 비가 내리던 저녁 유서는 거실 창문을 바라보며 홀로 앉아 있었다. 적막한 공기 속에서 들려오는 건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허브차는 이미 식어 있었고 그녀는 그것조차 눈치채지 못한 채 컵을 감싼 손에 온기를 찾고 있었다. 어느새 흐려진 창밖엔 빗방울이 뚝뚝 맺혔다. 그 순간 주방 쪽에서 타는 듯한 냄새가 퍼졌다. 뭐가 타는 건가? 유서는 냄새를 따라 주방으로 가보았지만 불은 꺼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냄새는 안에서 나는 게 분명했다. 등 뒤로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띵동. 현관문을 열자 빗속에서 젖은 우비를 벗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전기기사 강우진 58세. 침착한 표정과 낮은 목소리의 남자였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요청 받고 왔습니다.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이상하게도 유선의 심장은 불쑥 뛰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유선은 수건을 들고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머리 좀 닦으세요. 우진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수건을 받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젖은 관자놀이를 스칠 때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물기보다 짙은 떨림이 스며든 듯 그녀의 손끝이 차가운 그의 피부 위에서 아주 천천히 멈췄다. 어디서 냄새가 났다고 하셨죠? 주방 근처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평소랑 다르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우진은 손전등을 꺼내 들고 벽면의 차단기와 배선을 살폈다. 유서는 그 옆에 조용히 섰다. 어깨 너머로 비친 그의 목덜미에서 약하게 김이 올라왔다. 빗물에 젖은 셔츠 너머로 드러나는 실루엣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했다. 이 배선 보이시죠? 피부기 많이 닳았어요. 합선 위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날 뻔했네요. 아직은 괜찮지만 오늘은 차단하고 내일 교체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조심스럽게 전기를 차단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가 든 손전등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듯 비쳤고 유서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그 좁은 틈에서 정확히 마주쳤다. 말이 없었지만 무언가 흐른 건 분명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우진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혼자 계시는 거죠? 네.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유서는 말하고 나서 자신이 왜 굳이 그 정보를 덧붙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우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정리했다. 전기는 내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조치해 두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던 그의 동작이 멈췄다. 비가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잠시 주춤하던 유서는 우산을 하나 더 꺼내 들고 그의 손에 조심스레 건넸다. 하나 더 있어요. 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푹 쉬세요. 그가 떠난 문이 닫히고 나서도 유서는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바깥의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그녀의 가슴 속엔 무언가 묘한 울림이 퍼지고 있었다. 오늘 같은 밤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손끝에서 느껴진 온기는 유선에게 오래도록 남을 것 같았다. 유선은 그날 이후로
며칠을 멍한 상태로 보냈다. 주방에 다시 서서 컵을 닦을 때면 문득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다. 비가 그치고 맑은 날이었지만 그녀 마음엔 아직 여운이 남아 있었다. 수건을 접다 말고 멈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띵동. 유서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강우진이었다. 이번엔 젖은 우비 대신 진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손엔 작업 가방이 들려 있었고 여전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약속대로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혹시 불편하셨던 건 없으셨나요? 아니요. 덕분에 그날 이후로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말을 이어가며 현관으로 들어선 우진이 현장 작업을 준비했다. 유서는 그를 따라 조심스레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손전등이 다시 켜지며 벽면을 비췄고 그 순간 유선의 그림자가 우진의 어깨 너머로 겹쳐졌다. 좁은 주방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미세한 숨결과 체온이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전선 정리만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벽 쪽 배선이 오래됐더군요. 그런 건 무섭네요. 혼자 살다 보니 이런 건 잘 몰라서. 유선의 말에 우진은 손을 멈췄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둘 사이엔 테이블 하나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거리라기보단 장식처럼 느껴졌다. 혹시 혼자 지내시는 게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남편은 집에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요. 유선은 말하고 나서 잠깐 머뭇거렸다.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생각보다 선명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거칠지 않아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혼자 있는 느낌, 저도 잘 압니다. 그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됐습니다. 그 이후론 누가 문을 두드려주는 소리에도 가슴이 뛰더군요. 유서는 그 말을 듣고 손에 쥔 행주를 내려놓았다. 조심스럽게 그를 향해 앉으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도 혼자세요? 예. 하지만 가끔은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말은 감정을 담고 있지 않은 듯 했지만 오히려 그 무표정함이 더 깊게 스며들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짧은 숨소리와 냉장고의 진동음만이 남아있는 시간. 우진이 공구를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끝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콘센트를 확인하고 일어서는 찰나 그의 어깨와 유선의 팔이 아주 살짝 부딪혔다. 그 감촉은 너무 미세했지만 유선의 심장을 짧게 쥐어잡았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했어요. 그녀의 말끝이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을 우진은 놓치지 않았다. 이제 모든 점검 끝났습니다. 오늘도 조심하세요. 우진이 현관으로 걸어가는 사이 유선은 어느새 문 옆에 서 있었다. 우진이 신발을 신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늦게까지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안심이 돼요. 둘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친 그 순간 짧고 조용한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했다. 그 침묵 속에 담긴 건 오래 참아온 외로움과 누군가에게 말 걸고 싶은 마음이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유서는 문에 기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등 뒤로 남은 체온과 말끝의 떨림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기 전에도 초인종 소리를 자꾸 상상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울린다면 이번엔 자신이 먼저 문을 열고 웃을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거실의 벽시계가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다. 유서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은 차라리 무서운 것이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만이 집 안가득 메아리쳤다. 그 소리가 유선의 귀엔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다. 낮에 다녀간 강우진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혼자 있는 느낌, 저도 잘 압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맴돌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삐비빅하고 전기차단기 알림음이 울렸다. 유선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복도 불이 꺼졌고 부엌 전등도 깜빡거리다가 꺼져버렸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순간 유선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을 들었다. 강우진. 그 이름이 통화 목록 맨 위에 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결국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받는 소리는 빠르게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자다 일어난 듯 했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저 죄송해요. 이런 시간에 근데 또 전기가 나가서요. 무섭기도 하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유서는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왜 이 사람에게 전화했는지도 헷갈렸다. 하지만 그는 단 한마디로 그녀를 붙잡았다. 지금 가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잠옷 위에 얇은 외투를 걸친 유서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몇 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우진이 나타났다. 이번엔 젖은 머리에 검정 비옷을 입고 있었다. 작업 가방을 든 그의 손엔 작은 랜턴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죠? 유선이 말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시간에 혼자 있었으면 누구라도 불안했을 겁니다. 그의 말엔 꾸밈이 없었다. 현관을 들어선 그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고 차단기를 살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우진의 손이 벽을 더듬으며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성급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심스러워서 유선은 자꾸만 그를 바라보게 됐다. 오래된 차단기라 살짝 과부하가 온 것 같네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진이 몸을 돌려 말하는 순간 둘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졌다. 유선은 물러서지도 다가가지도 못했다. 그저 그 거리에서 그의 눈빛을 마주봤다. 그 눈빛은 피곤함보다 걱정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물었다. 유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숨결이 가빠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우진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손끝으로 향했다. 그곳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추우세요? 아니요. 그냥. 말을 잇지 못한 유선은 시선을 피했다. 우진은 작은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마 며칠 내로 교체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우진이 가방을 다시 들며 현관 쪽으로 향했다. 유선은 조용히 뒤따랐다. 문 앞 그가 신발을 신는 동안 유선은 말없이 서 있었다. 오늘도 늦게 죄송했습니다. 그의 말에 유선은 무언가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혹시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더욱 떨렸다. 우진은 잠시 고개를 기울이더니 잔잔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끓여주는 따뜻한 차 정말 오랜만이네요. 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쪽으로 향했다.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며 그녀는 자신 안의 감정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그녀의 집에 켜진 불빛은 단지 전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가 조용히 다시 켜지고 있었다. 수원. 어릴 적부터 오가던 시댁집은 오랜만에 찾은 유선에게 낯설기만 했다. 빈집이 된 지 몇 해가 흘렀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날 유선은 시어머니의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러 그 집에 들렀던 것이다. 햇살이 사라지고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유선은 지하실 문을 열었다. 묵직하게 삐걱이는 문 너머엔 낡은 장롱과 책장, 오래된 전기 계량기들이 놓여 있었다. 어둡고 축축한 공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유선은 손전등을 켰다. 불이 켜진 건 잠깐이었다. 철컥. 갑자기 전등이 꺼지며 지하실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무언가가 멈춘 듯한 정적. 유선은 당황한 채 계단을 더듬어 올라가려 했지만 문은 안에서 잠긴 듯 열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꺼내려던 손이 심하게 떨렸다. 미세한 패닉이 몰려오고 어깨가 굳어갔다. 그 순간 유선의 뇌리에 떠오른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강우진. 망설임은 단 몇 초였다. 유선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슴을 후벼 팠고 이어진 그의 목소리에 유선은 말없이 울컥했다. 저예요. 죄송해요, 이 시간에. 근데 저 지금 지하실에 갇혔어요. 전기가 나갔고 문이 안 열려요. 숨을 삼키듯 말을 뱉자 우진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절대 혼자 있지 마세요. 통화가 끝나자 유선은 폰을 가슴에 껴안았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몸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유선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기다렸다. 한참이 지났을까? 지하실 문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다. 철문이 열리고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갈랐다. 유선 씨, 괜찮으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마치 환한 조명처럼 퍼졌다. 그는 계단을 빠르게 내려와 유선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빛 아래 유선의 얼굴이 드러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무서웠어요. 저기 전기가 다 나가서. 우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에 손전등을 쥐어주었다. 자, 잠깐만 비춰주세요. 배전함 먼저 볼게요. 그의 손이 벽면을 더듬고 노후된 배선을 점검했다. 순간 손에 스파크가 튀었고 유선은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다친 거 아니에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보다 더 가까워진 두 사람의 거리가 먼저 느껴졌다. 손끝의 감촉, 숨결, 그 안에 숨어있던 외로움이 서로에게 엉켜 들어갔다. 전기 복구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우선 위로 올라가요. 제가 문 열게요. 우진은 문을 열고 유선을 안내했다.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 앞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보다 따뜻했던 건 서로의 손이었다. 언제부터 잡았는지 모를 조용히 이어진 손. 밖으로 나와 찬 바람을 맞는 순간 유선은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우진을 바라봤다. 정말 와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부탁 민폐 아닐까 싶었는데 우진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민폐라니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누군가의 벨소리에 가슴 뛰는 거, 그거 좋은 거라고. 전 오늘 그 소리 듣고 싶었어요. 유선은 입술을 때려다 말았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하고 진심 같아서 오히려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눈빛은 대답하고 있었다. 그날 밤 유선은 다시 한번 초인종 소리를 떠올리며 잠에 들었다. 그리고 이번엔
그 소리에 웃으며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느꼈다. 유서는 지하실 사건 이후 매일 창밖을 한참씩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비어있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빛처럼 강우진의 말투와 눈빛이 맴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를 잊지 않았다. 이게 뭐야, 우유 하나 사러 가면서 왜 카드를 썼어? 거실로 들어선 남편 윤태섭은 봉투를 탁 던지며 물었다. 영수증을 펼쳐 보이며 몇백 원이 비싼 걸 사왔다고 쏘아붙였다. 그냥 편의점밖에 없었어요. 없는 사람처럼 왜 살아? 자존심도 없냐? 이런 것도 판단 못해? 유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손은 주름진 앞치마 끄트머리를 잡고 떨리고 있었다. 내가 이러니까 내가 고개를 못 드는 거야. 밖에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면서 그의 말은 칼처럼 날아와 꽂혔다. 유서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식탁에 놓인 찬물만 바라봤다. 그 순간이었다.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이 유선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진. 그녀는 얼떨결에 눈을 의심했다. 무심코 본 화면에 익숙한 여자 이름과 하트 이모티콘이 나란히 있었다. 태섭이 화들짝 휴대폰을 뒤집었다. 봤냐? 내가 그걸 왜 봐? 그제야 유선은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생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목소리였다. 당신 외도하고 있었어요? 야, 그게 지금 문제냐? 어차피 애정도 없는 거 알면서 나라도 따뜻한 사람 만나야지. 그의 말은 사정이 아니라 선고였다. 유선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당신, 나를 사람으로 본 적 있어요? 글쎄, 부엌에선 일 잘하고 손님 앞에선 조용하고 그게 딱 내 역할이지.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유선은 식탁 위 유리컵을 부여잡았다. 유리는 차가웠고 그녀의 손끝은 뜨거웠다.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난 가정부 아니에요. 남편은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다. 너 같은 사람이 가정부가 아니면 뭐야? 어디 가서 밥 한 끼라도 대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조롱이 끝날 무렵 유서는 조용히 거실 서랍을 열어 이혼 서류를 꺼냈다. 태섭은 순간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뭐야? 당신이 준 말들이에요. 여기 다 적어놨어요. 날짜도 대화도 녹음도 있어요. 당신한테 안 들키려고 매일 욕먹으면서도 준비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농담이지? 아니요. 당신 덕분에 현실을 똑바로 봤어요. 유서는 그제야 똑바로 남편의 눈을 바라봤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눈맞춤이었다. 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거예요. 태섭은 말을 잇지 못한 채 문득 고개를 돌렸고 유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나왔다. 복도 끝, 창문 너머 햇살이 번져 있었다. 눈물이 멈췄다. 그녀의 눈엔 이제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작은 원룸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섞인 햇살이 바닥에 내려앉았다. 유서는 새로 받은 열쇠를 손안에 꼭 쥐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넓지 않은 방, 오래된 마루, 흔들리는 커튼. 그 어떤 것도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이 모든 공간이 오롯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에 유서는 가만히 두 눈을 감았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조금은 어색하지만 기꺼이 낯설어지고 싶었다. 현관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짐을 한 아르마는 강우진이 땀을 닦으며 들어섰다. 허리 조심하세요. 무겁다고 그렇게 혼자 다 들면. 유서는 민망한 듯 웃었다. 미안해요.
저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진의 말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명확하게 박혔다. 그는 물컵에 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유선의 손이 컵을 받는 순간 그의 손등과 그녀의 손끝이 아주 짧게 스쳤다. 하지만 그 감촉은 짧지 않았다. 이 집 참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그는 창문을 열며 말했다. 유선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낯선 거리와 이름 모를 골목, 그러나 묘하게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우진 씨, 네.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요. 사실 오늘 조금 무서울 뻔했어요. 그녀의 말에 우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그늘이 없었다. 단지 멈춰주지 않을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 집에서 나오기까지 얼마나 용기 내셨는지 알아요. 이제 나랑 같이 천천히 익숙해져 봐요. 유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에요. 우진은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둘 사이의 간격은 조심스럽게 줄어들었고 손등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고요한 숨결이 맞닿았다. 유선은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마치 자신에게 허락을 주듯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다. 우진의 손이 그 손을 감싸며 말없이 가만히 쥐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누군가를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의 품을 기대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도 되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 유선은 처음으로 외롭지 않은 잠에 들었다. 머리맡에 놓인 우진의 손전등이 불 꺼진 방을 따뜻하게 밝히고 있었다.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유선은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밤 새로 단 하늘색 커튼이 생각보다 방 안을 포근하게 감쌌다. 바람이 잔잔히 흔들리는 그 속에서 오래도록 닫혀있던 마음에도 조용한 숨결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자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커피를 내렸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커피를 진심으로 준비하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우진이 서 있었다. 회색 니트에 청바지 차림, 손엔 검은 봉지 2개가 들려 있었다. 아침에 빵 좀 굽고 왔어요. 커피 향이 여기까지 나는걸요. 그는 웃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유선은 잠시 주방을 바라보다 커피잔을 2개 꺼냈다. 거실 창가 작은 테이블 앞에 둘이 마주 앉았다. 방 안엔 따뜻한 커피 향과 구운 식빵 냄새가 어우러졌다. 무릎 가까이 서로의 다리가 놓였고 커피를 마시는 사이 몇 번이나 손등이 부딪혔다. 유선은 괜히 컵을 쥔 손을 바꿨다. 우진이 조용히 말을 건넸다. 이 집, 햇살이 참 좋아요. 어디가 따뜻한지 아는 집이네요. 그의 말에 유선은 눈을 내리깔았다. 따뜻한 건 햇살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선은 그를 향해 고개를 들며 웃었다. 당신이 있어서 그래요. 집안에 온기가 생겼어요. 잠시 말이 없던 우진이 천천히 컵을 내려놓고 유선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그녀는 놀란 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손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숙이 서로의 체온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말은 없었지만 창밖 햇살이 두 사람의 침묵을 대신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공간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착한 것 같은 안도감이었다. 우진이 손을 조금 더 감싸쥐었다. 유선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귀할 줄 예전엔 몰랐어요. 유선의 속삭임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를 향해 다시 천천히 말하였다.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둘 사이엔 아무런 약속도 선언도 없었다. 다만 그 아침 그 자리에서 나눈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다. 그날 이후 유선의 하루는 커피 향으로 시작되었다. 봄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밀어 올렸고 커피 내리는 향이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다. 식탁 위엔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노란 프리지아가 한 다발 들어 있었다. 그날도 우진은 같은 시간에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유선은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웃음을 머금었다. 벌써 함께한 시간이 1년이 되었다. 혼자가 익숙했던 시간이 있었고 견디는 것이 삶의 방식이었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우진이 컵을 들고 다가와 유선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대화 없이도 편안한, 온전히 쉼이 되는 침묵이었다. 우리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우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다렸다는 말을 들은 날이기도 했어요. 유선이 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다. 우진은 손을 뻗어 유선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정리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나한테 집이 됐어요. 그냥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 유선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과거의 자신이 떠올랐다. 텅 빈 아파트 안에서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매일을 견디던 날들. 참, 그땐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웠어요. 일어나면 또 아무도 없는 하루가 시작되니까. 그런 유선을 이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진의 말은 가볍지 않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기억도 상처도 외로움도 이제는 두 사람의 삶에 조용히 녹아들어 있었다. 더 이상 과거는 무겁지 않았다. 그날 저녁 유선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프리지아의 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랑이란 말을 다시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네요. 그 말 하나에 모든 걸 걸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따뜻해서 좋아요. 특별하지 않아도 진심이면 돼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 오는 밤, 낯선 전기기사의 손끝에서 시작된 유선의 두 번째 인생. 누군가에겐 늦었다고 생각할 나이에 다시 설레고 다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늦게 핀 꽃은 더 오래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미 늦어서 그런 생각에 갇혀 계신가요? 유선처럼 우리 모두에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를 만날 자격도 있고요. 황혼의 로맨스는 젊은 날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하며 더 진실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